첫 번째 이야기. 햇살 같은 엄마. 아침 6시, 전기밥솥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이 부엌 창문을 하얗게 덮었다. 정수기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아들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하자 정수기는 김밥 한 줄을 호일에 싸서 건넸다. 점심 거르지 말고. 아들은 고마워하며 받았지만 이미 핸드폰에 시선이 가 있었다. 정수기는 홀로 남은 식탁을 치우며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 끝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밥알과 참치를 섞어 현관 앞에 놓아뒀다. 초롱아, 천천히 먹어. 고양이는 경계하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수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오후, 둘째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고 갔다. 5살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말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정수기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쪄내고 우유를 데워내왔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저녁 무렵 정수기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을 정리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 운동회, 손주 첫돌잔치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 좋았지. 그날 밤 정수기는 평소처럼 거실, 전등을 끄고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엄마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미소. 정수기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나지 않았다. 평생 새벽부터 움직였던 그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정수기는 고개만 돌린 채 벨소리를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모르겠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였다. 할머니, 왜 우리 안 안아줘? 아이의 맑은 눈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정수기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팔이 무거워 제대로 감쌀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화났어.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수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이 드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푹 쉬세요.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이 탓이겠지?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틀림없을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정수기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다. 남편의 긴 투병 생활,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던 날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들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 집안일까지. 나는 괜찮아. 가족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다독임마저 의미를 잃어버렸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낯선 사람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웃음이 이렇게 무거워진 게.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서
초롱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수기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고양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순간 정수기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파고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육아 고민, 민준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까지. 정수기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낯이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고 자신만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정수기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아침이 무겁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 나는 사라지는 느낌이다. 거실 불이 모두 꺼진 깊은 밤. 그 작은 노트만이 희미한 달빛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반전의 발견.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색연필을 찾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쓰시는 일기장인가.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쳤다. 아침이 무겁다.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왜 이럴까? 민준이가 안아달라고 했는데 팔을 들 수가 없었다. 이 안에 나는 사라지는 느낌이다. 조금씩. 5살 민준이는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슬픈 마음이 종이 위에 가득하다는 걸 느꼈다. 아이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뛰어갔다. 엄마. 할머니가 슬퍼해요. 며느리가 노트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정수기의 마음을 읽어내려갔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웃어야 하는데 얼굴 근육이 굳었다. 초롱이에게도 밥을 주지 못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보, 당장 와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다. 1시간 후 아들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노트를 읽은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방에서 계속 누워 계세요. 며칠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수기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아들이 침대 옆에 앉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힘드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수기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자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스라질 듯 약했다. 어머니, 이건 걱정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프신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민준이도 함께 앉았다. 할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구나. 며느리가 아이에게 설명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어.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현관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작은 고양이를 안고 돌아왔다. 초롱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밥 안 줘서 삐진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수기가 거실로 나왔을 때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비자 정수기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다. 내가 이상한 걸까?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보건소에 전화했다. 상담 예약을 잡으며 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이틀 후, 밝은 햇살이 든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진단은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정수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에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작은 회복의 루틴. 첫 번째, 상담실에서 정수기는 말문이 막혔다. 상담사가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동안 감춰온 마음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상담사의 온화한 목소리에 정수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괜찮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 정수기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 주는 더욱 힘들었다. 속이 메스껍고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던 정수기는 새벽 4시에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할머니, 잠 안 와요? 정수기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예전처럼 따뜻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을 수 있었다. 할머니도 가끔 무서워요. 정수기가 작게 속삭였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가 지켜줄게요. 그날부터 가족의 작은 루틴이 시작됐다. 매일 오후 3시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조금 덜 무거워요. 정수기가 대답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를 위해 그림 일기를 써왔다. 오늘은 할머니와 초롱이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가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느 날 오후 초롱이가 정수기의 무릎 위로 살금살금 올라왔다.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정수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털을 쓰다듬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 내 손이 움직이고 있구나. 초롱아, 미안했어. 할머니가 아팠어. 정수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고양이는 골골거리며 대답했다. 3주째 정수기는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갔다. 아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정수기는 주변을 살펴봤다. 꽃집 앞의 해바라기, 빵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더 선명하고 더 가까이 있었다. 오늘은 햇빛이 좋네. 정수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한 긍정적인 말이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산책 이야기를 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모두가 기뻐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다. 그래? 정수기도 덩달아 웃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정수기는 베란다에서 시들었던 화분을 들여다봤다. 작은 새순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어머, 살아있네. 그 순간 정수기의 눈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며들었다. 새순처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초롱이가 발밑에서 울음소리를 냈고 거실에서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이는 깨달았다. 치유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이야기. 되찾은 봄. 함께 걷는 길. 2달 후, 정숙이는 동네 도서관 앞에 서 있었다. 나의 하루 기록 모임 안내문을 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아들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서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사회복지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원형으로 앉은 6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나누고 있었다. 저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힘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게 대단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 이후 정숙이는 일주일에 2번씩 모임에 참석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며 점차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이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앨범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민준이와 함께였다. 할머니, 이 사진 속에서는 할머니가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결혼 사진을 가리켰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정숙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예뻐요. 특히 웃을 때. 정숙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팠을 때 무서웠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이제 안 무서워요. 할머니가 다시 할머니가 됐거든요. 다시 할머니가 됐다는 게 뭔 뜻이야? 할머니 눈에 별이 다시 반짝여요. 정숙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포옹이었다. 그 주 일요일, 가족이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걸었다. 정숙이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다. 할머니,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응. 정말 많이 아팠어. 그때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려요?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 마치 깊은 터널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찾았잖아요. 할머니를. 맞아. 우리가 같이 찾았네.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때는 할머니가 먼저 말할게. 나 지금 힘들어라고. 그리고 민준이가 도와달라고 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이는 초롱이를 위한 사료를 샀다. 고양이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롱아, 늦어서 미안해. 정숙이가 사료를 따라주자 초롱이는 만족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정숙이는 베란다에 앉아 새순이 자란 화분을 들여다봤다. 작은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펼쳐져 있었다. 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도
힘든 날이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혼자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럼 뭐가 강한 거예요? 정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나 힘들어라고 말하고 손 내밀 용기,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 그때 초롱이가 베란다로 올라와 정숙이 무릎에 몸을 웅크렸다. 고양이의 작은 하품 소리와 함께 정숙이의 얼굴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금빛으로 흘러들어왔고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정숙이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